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드리는 타로 멘탈리스트 위빌리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타로카드 독학이 가능할까? 라는 주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사실 타로카드가 독학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유니버셜 웨이트는 독학을 했고요. 근데 그 이전에 좀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기관에서 한 3개월 배우고 바로 창업을 했고,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나서는 혼자 현존하는 서적들, 근데 그게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막 열심히, 그 당시에는 챗GPT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정말 사전 찾아가면서 영어에 자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고 마인드맵도 해보고 사전도 해보면서 사실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챗GPT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독학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제 신상카드를 좀 만난 거예요. 신상카드가 여기가 제 개인 지금 사무실이라면 사무실이 아니라 옷방입니다. 저의 옷방이고, 조금 있다가 좀 더 저의 나중이 되든 좀 보여드릴게요. 이 카드가 여러 가지 있죠. 타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니버셜을 쓰다 보면 좀 내가 더 뭔가 무궁무진하게 좋은 카드를 쓰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그때마다 배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유니버셜의 78장을 다 기억은 합니다. 황제의 계열, 마이너의 계열.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그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들을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카드가 좀 나와 있죠. 보기에도 조금 이게 뭘까? 유니버셜이랑은 좀 다른데. 근데 이거는 Four of Cups 카드라고 나와 있어요. Four of Cups 카드가 실제로 이제 유니버셜에서 보게 되면 찾았어요. 컵의 4번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이렇게 힝 하고 내가 결론이 잘 못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잠깐 보시면 정말 여기 여인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요, 후회되는 감정선이 있죠. 사실 타로 카드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양기와 음기를, 왜 이건 여자로 안 그랬지? 왜 이건 남자의 양기로 그랬지? 이런 것들 제가 다음에 또 끼려 올게요. 근데 오늘은 독학하는 방법이니까 거기까지 너무 딥하고, 이렇게 봤을 때 비슷한 느낌이죠. 뭔가 시도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부분과 또 어떻게 보면 속상한 부분, 이렇게 해서 원래 기본 카드를 토대로 연쇄 반응을 그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자주 쓰는, 저도 이렇게 좀 앨리스 카드 이쁘죠. 그래서 요거에는 과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자님한테 제자님 이건 무슨 카드인가요? 했을 때 제자님께서 선생님 이거 이름이 밑에 단서가 좀 나와 있어요. 타로 카드는 그 카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더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언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카드를 보시면 되게 중요하신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카드는 조금 초보자분들에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환기하는 용도로. 자, 검 9번을 보면 여기는 앨리스 카드는 토끼가 너무 힘들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악몽에 시달리는 트라우마인데요. 검 9번 원래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정말 힘들어 보이는, 나 이제 그만 꾸고 싶어 라고 하지요. 근데 문제는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불안, 공황, 그 다음에 상태, 불면증. 타로 카드는 키워드를 외우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 키워드를 어떻게 나의 방식으로 리추얼해서, 의식을 해서 대답을 하실 건지, 말을 표현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예쁘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나는 수려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담을 드릴 때 선생님 되게 수려하다라고 상대방이 생각해요 라면 느낌이 안 오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생님을 귀엽다고 생각을 해요.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아우라가 고급지게 생각을 합니다. 펜타클 라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요소를 보는 게 너무 중요. 근데 오늘은 독학 방법. 그러면 선생님 독학을 해야지요. 독학 어떻게 해요? 챗GPT 한번 이용해 보세요. 무료더라고요. 물론 돈을 더 줘도 되는데 그럼 더 똑똑해질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전에 제가 이제 저는 새로 산 카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중국의 이제 호로스코프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12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 다릅니다. 나중에 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12지가 있어서 제가 요 카드를 공부했던 실제 영상 조금 있다가 영상으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a little bit cozy or soft or another soft한 그 느낌일까요?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센티멘탈하다는 건 뭔가 좀 포근하고 부드러운 감성 쪽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약간 따뜻하고 감성적으로 촉촉한 그런 분위기를 떠올리면 되고 너무 강하고 거칠거나 자신만만한 느낌보다는 좀 더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결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So thank you. And the next card name is Restless Nervous. I know that this nervous is a little bit anxious. 불안이랑은 좀 다르죠? You're very welcome. And yes, you're right on the mark. The word nervous is a bit different from anxious in a subtle way. While anxious often has a stronger sense of worry or unease about something more significant, nervous can be a bit lighter. It's more like feeling a little jittery or on edge, maybe because of a specific event or just feeling slightly uneasy in a particular moment. So yeah, nervous is a bit different and usually a bit milder than full-on anxiety. Oh, this sentence is that nervous is a bit different and usually a bit milder than full-on anxiety. So nervous 그럼 nervous의 정확한 한국 명칭이 뭔가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nervous는 완전한 불안감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긴장감이나 신경이 쓰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어로는 보통 긴장한 또는 약간 신경 쓰이는 정도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nervous는 그냥 가볍게 긴장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restless nervous니까 해답은 좀 쉬엄쉬엄 하면 되나?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뭐랄까? 좀 just 행동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restless하고 nervous한 상태라면 일단 지금 쉬엄쉬엄, 즉 스스로에게 잠깐 여유를 주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게 너무 강박적이거나 급하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은 다른 길이나 좀 더 편안한 페이스를 선택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뭔가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다른 선택지도 생각해보고 혼동하더라도 한 박자 느긋하게 가는 게 이 상황에선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So thank you. And the next card name is Active Creative. Also, this card is so a little bit easy because this card draw a mess or a lot of elements for 뭐 매스나 뭐 이상학적인 거. 그러니까 Active Creative는 약간 문과적 성향의 사고방식보다는 이과적인 거에 가깝죠. Electronic or 정말 현실적인 그런 T, ENFP 할 때 뭐 이런 것처럼 MBTI 중에 T, right? 네, 정확해요. 이 active creative라는 카드나 표현은 사실 문과적인 감성보다는 조금 더 이과적인 사고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단순히 감성적으로 풀어내는 것보다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거나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MBTI로 치면 T 성향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감성적인 F feeling보다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뭔가를 실행하고 만들어가는 쪽이라고 보면 돼요. 전자적인 도구나 구조, 현실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의성 같은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meanings that same meaning is 알겠어요. 그러면 next card name is calm, prosperous. Must mean that Korean prosperous의 정확한 뜻이 뭐지요? prosperous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옮기면 보통 번영하는 또는 번성하는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풍족하고 잘 되는 상태, 즉 발전하고 풍요로운 상황을 뜻하죠. 그래서 prosperous는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든 번창하고 번영하는 잘 풀리고 풍족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차크라로 따지면 보라색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보라색까지는 아닙니까? 만약 prosperous라는 느낌을 차크라 색깔로 연결해 본다면 사실 보라색보다는 조금 다른 색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보라색 차크라는 주로 영적인 연결, 상위 차크라인 제3의 눈, 제3안이나 크라운 차크라와 관련 있고 이는 주로 영적인 깨달음이나 직관에 가까운 색이에요. 반면 prosperous한 번영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차크라색은 보통 노란색 태양신경총 차크라이나 주황색 성적 창의적 에너지의 차크라 혹은 녹색 심장 차크라 정도로 더 많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보라색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풍요, 번영,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색감에 가깝다고 보낼 수 있죠. But I think that orange is not the same, not matching color because I think calm prosperous is like navy. Color is navy, maybe, right? Absolutely. That's a great point. Colors can definitely be a bit subjective, and it really depends on the vibe you associate with prosperous. If you feel that a deep, stable color like navy represents that sense of calm prosperity for you, then that absolutely works. Navy does have that feeling of depth, reliability, and a kind of understated richness, so it can definitely fit that idea of calm and prosperous energy. In the end, it's all about what resonates with you. Oh, so I absolutely agree with you. And anyway,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느낌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So next section is health. Sante, S-A-N-T-E is what mean?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전체적인 느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태라는 단어로 넘어가면 이건 프랑스어로 건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alth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 섹션에서는 건강이나 웰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강이나 웰니스와 관련된 주제로 편하게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Oh, so well cherish moment and restart. First card name is kidney. 신장인가? 뭐 그림으로는 신장 콩팥 이런 거 같은데. 네, 맞아요. kidney는 바로 신장, 즉 콩팥을 의미해요. 그림으로 봐도 신장 형태를 떠올리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이 카드가 나오면 보통 신장 건강, 즉 몸의 수분 균형이나 해독 같은 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건강 측면에서 신장이나 체내 밸런스에 좀 신경 써보라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겠네요. Thank you. And the heart is 심장, stomach is 위장, and liver, 간이 liver, and lung, lungs is like 폐. That's right. That's all. 네, 정확해요. heart는 심장, stomach, 위장, liver, 간, 그리고 lungs는 폐가 맞습니다. 이렇게 각 장기를 하나씩 카드로 연결해서 보면 건강 리딩을 할 때 어떤 부위나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기 쉬워지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각 장기 이름들을 떠올리면 헬스 관련 카드 리딩도 훨씬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And the next card section is no name. So, and 왜 no name이지 했는데 사실 너무 잘 그려진 것 같은 게 12지네요. 12지여서 cat, 고양이, snake, 뱀, horse, 말, 범, 돼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개, goat, 양, 자축인묘 진사오미. 근데 GOAT 이거랑 팔로 이게 뭐야? 왜 손대 다르게 그렸지?
그렇죠. 이게 중국 12지를 기반으로 한 카드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12지에서 양, goat,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친숙하게 그냥 양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덱에서는 양을 조금 다른 모습, 예를 들어 산점소나 염소에 가까운 형태로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goat가 양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덱마다 그 그림 스타일에 따라 염소처럼 묘사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buffalo라는 게 아마 덱마다 조금씩 동물 상징을 달리 쓰는 데오라 그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즉 원래 소두띠 자리인데 어떤 덱에서는 buffalo or ox 같은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12지라도 덱 제작자나 문화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같은 12지 동물을 말하지만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But there is always tarot card means in 그 그림 자체에 실리는 거니까. 근데 알긴 알겠거든요. 고트가 염소, 그리고 버펄로, 황소? 네, 그림은 사실 너무 달라요. 왜냐면 goat is on the 이게 신전 같은 거라 해야 되나? 그리고 약간 모든 배경이 지금 a lot of cloud and star, but there is on color is blue, many blue, and buffalo is very big 하게 그려져 있고, 또 다른 데서는 좀 번영을 의미하는 집집들이 많고, 결국에는 한 단어로 응축하면 goth means like intelligence or another 똑똑함, smart함, 비상함, 비범함, and the buffalo means that 부귀영화, 풍요, alright? 네, 그렇게 정리하면 딱 맞아요. 결국 카드마다 그림 스타일이나 배경이 조금씩 달라서 같은 동물을 나타내더라도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goat, 그런 푸른 배경이나 약간 신성한 분위기 속에서 지혜롭고 비범한, 좀 더 영리하고 똑똑한 의미로 읽을 수 있고요. buffalo는 더 크고 묵직하게 그려져서 번영, 풍요,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풍족함을 상징하는 식으로 고를 수 있죠. 결국 같은 동물을 나타내더라도 대개 해석이나 그림 분위기에 따라 한쪽은 지혜나 비범함, 또 한쪽은 번영과 풍요로움처럼 다른 상징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 카드의 그림과 분위기를 보면서 유연하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Oh yes, absolutely. I agree with you. And the next sentence, the next card name is monkey. 근데 one monkey 줄을 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좀 빽빽하게. 근데 여기서 달이 있고 반달 초승달 상현달 같은 초승달에 정말 얄쌍한 달이 눈을 감으면서 별은 오색 별이고. 근데 아마 anyway 얼라더 다양한 색의 별은 당연히 뭔가 제주를 뜻할 거고. A lot of buildings, but buildings like 빽빽하다, 뭔가 딱딱하다. What's mean that? 그러니까 그 카드에 원숭이가 줄을 타고 있고 주변에 달이랑 여러 가지 색의 별들이 있고 또 빽빽하게 건물들이 들어선 모습이라면 이건 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과 별은 직관, 창의성, 그리고 어떤 영감 같은 걸 상징할 수 있고, 원숭이가 줄을 타는 모습은 굉장히 재주 있고 유연한 지혜를 의미할 수 있죠. 그리고 빽빽한 건물들은 뭔가 현실적인 환경이나 복잡한 상황 또는 사회적인 구조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카드는 원숭이의 재치와 유연함으로 복잡한 상황이나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직관을 활용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과 별 같은 직관적인 요소와 빽빽한 건물 같은 현실적인 요소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딱 정리하면 자신만의 길을 확고히 해서 세상이라는 것에 메시지를 던지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0번 바보 카드와 똑같겠네요. 네, 딱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자신만의 길을 확고하게 잡고 세상 속에서 자기만의 메시지를 던지는 모습이니까 Universal Weight 타로 덱에서 양 the Fool, 바보 카드가 항지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죠. The Fool 카드도 자기 길을 모험적으로 나서면서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자유롭게 탐험하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이 카드도 야구 그런 식으로 자신의 길을 유연하게 가면서 세상에 자기만의 메시지를 전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Absolutely, I agree with you, and I have to a little bit sad, so bye bye.
Absolutely. It was great chatting with you. If you need anything else next time, just let me know. Take care and bye for him. 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내가 타로를 얼마나 잘 사랑하고 아느냐, 그리고 내가 요 타로의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풀이할 것이냐, 각기 독학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독학 방식으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여기 댓글 영상에 이제 공동체 집단지성의 힘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공론화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1대1은 카톡을 못 드리지만 댓글로,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도 여기서 집단지성을 한번 발휘해 볼게요. 오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팔로우 하시고 좀 더 다양한 컨텐츠 만나볼 수 있으시니까, 타로 공부에 대한 거는 사실 수강생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뭐 0번이 어떻다, 1번이 어떻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와 선생님들 간의 멘탈리스트 간극의 숙제니까, 약속이니까. 다만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고요. 저 위빌리아는 조금 더 나아가서 8회차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영상하는 거, 편집하는 거, 그다음에 요즘 시대에 마케팅하는 거, 월천을 벌어본 상담사이기 때문에 인스타에서 확인해 보세요. 인스타에서 제가 월천을 벌었던 비결, 비법, 기술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봐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좋은 주제로 좋은 만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